안녕하세요. 오늘 심폐소생술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구조사 개성은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홍석환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은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4분의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만약 저에게 지금 4분의 시간이 있다면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잠깐의 스트레칭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4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4분이라는 시간 안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4분이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심장 정지 환자에게 조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수록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전 첫 번째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 주위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두 번째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쓰러진 사람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면에 축 늘어지거나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거나 쓰러지고 난 후 짧게 경련을 하는 것 또한 심정지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이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만약 쓰러진 사람이 반응은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한 다음 환자의 옆을 지키면서 119 상담 요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러나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119 상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확인합니다. 119에 신고할 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한 사람에겐 119 신고 요청과 다른 사람에겐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변인에게 요청을 할 때는 가급적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요청만 하고 특히 손을 뻗어 내가 당신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19) 신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청각장애인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다면 손말이음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도와줄 가족, 이웃, 지인, 손말이음센터 등 주변인에게 전화하여 119 신고 요청을 부탁합니다. 또는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응급 상황을 119에 문자로 알리고 응급 현장에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는 문자 중계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중개사와 수화 중계를 할 수 있는 영상 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119 신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19에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현장 상황을 보여주세요. 119 상황실에는 수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구급대원이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 또는 그림 자료들이 있어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단, 아이폰이나 알뜰폰으로는 이런 영상통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를 통해 119 어플을 설치해 놓으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어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를 통해 119 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119 신고 어플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위치 정보 측정 사용 확인이 뜹니다. 이때 위치 정보 측정은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할 수 있게 클릭해 주세요. 그 후 개인정보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플을 켜고 구조 구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위치와 함께 구조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또는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119 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와 통화 연결이 됩니다. 119에 신고했다면 119 상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쓰러진 사람의 호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호흡 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얼굴부터 배꼽까지 5에서 10초간 천천히 훑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귀를 가슴 가까이 대어 가슴과 코에서 숨소리를 듣거나 손등을 코와 가슴에 두고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슴이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보거나 손등을 코와 가슴에 두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호흡을 확인하는 전후에 환자를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 확인은 5에서 10초간 진행합니다. 손등에 호흡이 규칙적으로 불어오고 동시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환자를 관찰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만약 불규칙적인 심정지 호흡이 있거나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잠깐, 여기서 심정지 호흡이 뭘까요? 심정지 호흡이란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모습으로 실제 호흡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마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심정지 호흡의 모습은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헐떡인다거나 때로는 매우 느리게 또는 긴 시간 동안 호흡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헐떡이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마치 한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심장이 멎은 후 바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한다면 환자의 예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입니다. 가슴 압박을 위해선 먼저 환자를 천장을 보도록 똑바로 눕히고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 정중앙, 복장뼈 아래쪽 절반 지점입니다. 복장뼈는 목 아래쪽 움푹 패인 곳부터 명치까지 길게 뻗은 뼈를 말하며 이 뼈의 절반을 나누고 아래쪽 절반을 누르면 됩니다.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인 손꿈치를 환자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깍지를 끼워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놓습니다. 이때 손꿈치가 닿는 손은 손가락을 쫙 펴서 가슴 압박할 때 손가락 끝이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을 할 때는 어깨와 팔꿈치는 쭉 뻗어 환자의 가슴과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체중을 실어 압박을 해줍니다. 약 5cm로 압박을 해야 하니 생각보다는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이때 힘으로만 누르려 하면 금방 지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환자의 가슴 위로 내가 완전히 올라와서 몸무게를 이용해 가슴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비율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최소 1초에 한 번에서 두 번까지의 압박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압박한 만큼 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5cm를 눌렀다면 다시 5cm를 모두 올라와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박출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 다음번 박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나 이외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다른 한 명이 더 있을 때는 가슴 압박을
두 명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사람의 피로도를 줄여줌으로써 쓰러진 사람에게 더 좋은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명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가슴 압박을 지속하기 힘들어질 때 환자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하나, 둘, 셋의 구령과 함께 교대하도록 합니다. 만약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이 돌아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해서 환자가 조금 전 쓰러지기 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슴이 여전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119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자의 의식이나 호흡 상태를 관찰해 주세요. 만약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온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면 대신 가슴 압박을 하도록 지시한 뒤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작동시킵니다. 만약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이 어렵다면 가슴 압박을 절대 멈추지 않고 119 대원이 도착하거나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지속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은 전원을 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원을 켜면 자동심장 충격기는 이후에 해야 할 행동들을 하나씩 알려줄 것입니다. 패드를 꺼내 환자의 가슴에 붙이는데 패드를 붙이는 중에도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기적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가슴 압박은 절대 멈추지 않도록 해주세요. 패드를 꺼내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나머지 하나는 왼쪽 유두선 아래쪽 옆구리에 붙입니다. 각각의 패드에는 패드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패드가 자동심장 충격기와 연결되지 않은 모델이라면 패드 끝에 있는 커넥터를 자동심장 충격기에 꽂아주세요. 패드를 붙이고 커넥터를 꽂으면 자동심장 충격기는 자동적으로 환자의 리듬을 분석합니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이때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같은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는 음성 지시가 나옵니다. 이 지시에 따라 모두가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는 양손을 길게 뻗고 양옆으로 넓게 펼치며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쳐주세요. 환자에게 몸이 닿아 있거나 환자를 흔들게 되면 심장 리듬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환자에게서 모두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잠시 후 리듬 분석이 끝나고 자동심장 충격기는 정기적 충격을 위해 충전을 시작합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충전이 끝나면 삐 하는 경고음과 함께 정기적 충격 버튼이 깜빡이고 지금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와 같은 지시가 나옵니다.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이에 맞춰 다시 한번 양팔을 넓게 가로로 휘저으며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를 외치세요. 이때 모두를 환자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 충격 버튼을 누를 때 누군가가 환자와 접촉하고 있다면 그 사람까지 정기적 충격이 가해져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접촉하지 않고 있다면 이때 깜빡이는 정기적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환자에게 정기적 충격이 들어갈 때 환자가 살짝 들썩이기도 하니 놀라지 마세요. 정기적 충격까지 주었다면 이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세요. 정기적 충격은 심폐소생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것이기에 정기적 충격 이후에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2분이) 지나면 자동심장 충격기는 자동적으로 리듬 분석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를 외치고 이전에 했던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만약 자동 심장 충격기가 삐 소리도 안 나고 충격 버튼이 깜빡이지 않으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같은 멘트가 나온다면 환자는 정기적 충격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심장 정지 상태에서의 심장 리듬은 정기적 충격이 필요한 리듬과 정기적 충격이 필요 없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리듬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이때는 환자가 호흡을 하는지, 호흡은 정상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호흡을 하지 않거나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호흡이 정상적이라면 정기적 충격도 심폐소생술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니 환자를 회복 자세로 눕히고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환자를 인계하였을 때, 둘째로 환자가 숨을 쉬거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셋째로 자신이 너무 지쳤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라고 할 때입니다.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는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을까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 심장 충격기 찾기라고 검색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포털 이젠의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반경 1에서 2km 안에 어디에 몇 대의 자동 심장 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지도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내 주변 어디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2019년 12월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딱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쓰러진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나올 수 있기에 구조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 뒤로 환자를 깨워보고 구조 요청을 하며 5에서 10초간 호흡을 확인하는 것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쓰러진 사람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한다면 가슴 압박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킵니다. 마스크가 없다면 주변에 천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덮어줍니다. 이는 가슴 압박으로 인해서 배출될 수 있는 비말을 최소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원래대로 사용하라며 이후 환자가 깨어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모두 기존 방법대로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이 끝난 이후에 즉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손 소독제로 개인 방역을 실시합니다.
입고 있던 옷은 가급적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자가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로 확진을 받게 되면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됩니다. 119 신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청각장애인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다면 손말이음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도와줄 가족, 이웃, 지인, 손말이음센터 등 주변인에게 전화하여 119 신고 요청을 부탁합니다. 또는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응급 상황을 119에 문자로 알리고 응급 현장에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는 문자 중계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중개사와 수화 중계를 할 수 있는 영상 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119 신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19에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현장 상황을 보여주세요. 119 상황실에는 수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구급대원이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 또는 그림 자료들이 있어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단, 아이폰이나 알뜰폰으로는 이런 영상통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를 통해 119 어플을 설치해 놓으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어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를 통해 119 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119 신고 어플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위치 정보 측정 사용 확인이 뜹니다. 이때 위치 정보 측정은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할 수 있게 클릭해 주세요. 그 후 개인정보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플을 켜고 구조 구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위치와 함께 구조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또는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119 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와 통화 연결이 됩니다. 119에 신고했다면 119 상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쓰러진 사람의 호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호흡 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얼굴부터 배꼽까지 5에서 10초간 천천히 훑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귀를 가슴 가까이 대어 가슴과 코에서 숨소리를 듣거나 손등을 코와 가슴에 두고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슴이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보거나 손등을 코와 가슴에 두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호흡을 확인하는 전후에 환자를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 확인은 5에서 10초간 진행합니다. 손등에 호흡이 규칙적으로 불어오고 동시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환자를 관찰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만약 불규칙적인 심정지 호흡이 있거나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의 방법,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까지 다양하게 배워보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장정지는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